안녕하세요. 기술 번역가 이미선입니다. 로라입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약속을 드렸으니까 약속 드린 컨텐츠를 올립니다. 번역료 올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역료 어떻게 올려야 되고 어느 시기에 올려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번역 품질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번역 품질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번역의 퀄리티가 좋으면 번역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번역 프로젝트를 보통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받는데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단어당 100원을 받으면서 번역 품질을 한 50%로 제공을 해 왔는데 이게 한 70%로 올랐어요. 내 번역 품질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에이전시에서 자동으로 번역료를 올려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번역 에이전시에서 알아서 올려줄까요? 그러니까 번역 품질이 좋아지면 알아서 상대방이 내 번역 품질을 알아봐주고 내 가격이 오를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에이전시에서 알아서 올려줄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에이전시는 자기는 나름대로 가격 경쟁을 일감 따올 때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문이 남으면 본인들의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지 굳이 번역가들에게 번역료를 더 주려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곳이 많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번역 품질을 올렸는데 번역료가 안 오른다고? 그럼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좀 더 살펴볼게요. 현재 번역가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를 일단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번역료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리는 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올려야 함직한 수준인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 알려면 일단 평균적으로 대략 다들 얼마나 받고 있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 번 예시를 드렸지만 그래도 또 소개를 해드리면 프로즈닷컴에서 아니면 저는 그냥 구글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영어로 translation rates English into Korean 이렇게 치면 프로즈닷컴의 검색 결과가 이렇게 뜨는데요. 굳이 키워드를 치고 싶으시면 구글에 영어로 치셔야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average rates 그리고 뭐 그 언어상 English, Korean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영어와 한국어 영한 평균 요율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이 왼쪽에 language 출발하는 언어에 다른 언어 넣으시면 예를 들어서 Japanese 넣으시면 일한 또 다른 언어 넣으시면 해당하는 언어의 평균 요율, 평균 번역 요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번역 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영한으로 볼게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여기에 English, 여기 Korean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분야, 어떤 분야 몰라 그냥 전체 다 통틀어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보여져요. 여기서 보면 샘플 사이즈가 뭐냐면 프로즈닷컴에서 영한 번역을 제공하고 있는 번역가들의 총 숫자입니다. 대략 2,900명 정도가 영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2,900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900명의 사람들이 막 자기 가격을 이제 올려놨을 거예요. 평균 가격을 보아하니 시간당 이 번역가들이 최저는 26.6달러를 받고 있다. 최저. 오늘 환율로 한번 볼게요. 가격이 얼마인지. 오늘 환율로 그냥 27달러로 계산을 하면 시간당 32,000원 정도 최저 그 정도 받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얼마 받고 있냐 35달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41,000원 정도네요. 요 정도로 시간당 요율은 요 정도 있고 단어당은 보통 요렇게 받는다. 0.08 0.08 하니까 단어당 96원이네요. 단어당 96원 오늘 환율로.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얼마 받냐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0.1 보통 120원 정도를 받는다. 요렇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요것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한영을 볼까요? 한영.
번역을 해야 되는 내용이 한국어이고 그거를 내가 번역해야 되는 출발하는 문서가 한국어 문서인데 요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통 번역가들은 얼마 받고 있을까?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번역료를 올리기 전에. 한영,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 서비스를 현재 프로즈닷컴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번역가가 1,900명 정도예요. 1,945명, 2,000명이라고 할까요? 2,000명. 나는 현재 만약에 제가 한영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면 저는 2,000명 중에 한 명인 셈인 거죠.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 한영 번역을 제공하는 이 번역가들의 시간당 최소 요율이 얼마냐, 시간당 얼마냐 보니까 29.1. 최소 시간당 34,000원을 받고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는 38불이니까 오늘 환율 기준으로 45,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 시간당. 한영일 때. 그리고 또 단어당으로 보면 한영, 한국어를 영어로 바꿨을 때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말이죠. 캐릭터당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워드로 되어 있어요. 글자당, 보통 한영으로 가면은 이 번역 요율 계산하실 때 글자당으로 해요. 글자당에다가 빈칸 포함이냐 빈칸 포함하지 않느냐인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워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워드. 한 단어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평균, 요율 이렇게 평균 한 단어, 요율 한 단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요 한 글자 당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튼 얘네들이 계산하는 기준으로 보니 최소 0.09 단어당, 워드당이에요. 워드당 108원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얼마 받냐 보니까 0.12. 워드당, 글자당이 아니고 워드당 144원을 받고 있다. 요렇게 요런 지금 자료가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요런 상황이다.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위에는 영한 번역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밑에는 한영인데요. 영한 서비스 제공하는 숫자가 2,900명 정도 있고 한영은 1,900명 정도,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적죠. 그죠?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영어가 거의 모국어급으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한국어가 제2 외국어 수준이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영 번역을 하고 계실 테고 한영 번역은 보통 영한 번역보다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이게 요율이 더 높아요. 시간당 요율을 봐도 영한은 26달러인데 최소 한영은 29달러 그죠? 그리고 최소 미니멈 워드로 되어 있음에도 이거 원래 차이가 더 나야 되거든요. 한영의 경우는 번역료가 이게 워드가 아니고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야 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다들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그 번역 요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그러면 요 평균 수준에서 평균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네. 아니면 내가 평균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에 있네. 이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시간당 요율을 안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시간당 요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번역가님 시간당 요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럴 때 참고하면 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거 검색하면 그냥 나옵니다. 구글에. average rates라고 하셔도 되고 뭐 English Korean 아니면 Korean English Translation Rates라고 이렇게 구글에 치시면 프로즈닷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한보다는 한영으로 가는 게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계속 그 공부를 하셔서 한국어가 모국어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서 한영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한영 번역 쪽으로 가는 게. 왜냐면 지금 벌써 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죠? 한영을 지금 제공은 할 수 있으나 영한 번역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번역의 양과 한영 번역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비교해 봤더니 영한이 월등히 빠르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영한으로 쭉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개인별로 전략을 찾으셔야겠죠. 그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요런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시간당 영아는 요율이 어느 정도 선에 지금 구축되어 있고 형성돼 있고 한영은 어느 정도 선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죠? 요런 거 평균 값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번역료를 도대체 언제 올리면 되나요? 언제 올리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린다. 그 다음에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너무 바빠 지금. 막 이메일 확인할 여력도 없어. 막 그 정도로 바빠.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때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에 언제 올리면 될까요? 그죠? 올리고 싶을 때 올려도 되겠지만 올려줘야지 올려지는 거죠, 가격이. 보통은 일이 너무 많아. 막 지금 진짜 이메일 확인도 못해요. 막 일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와요. 또는 미친 듯이 쏟아지진 않지만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걸 항상 넘쳐. 그럴 때는 이제 번역료를 좀 올려야 되는 때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번역 일을 좀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본인이 이제 판단이 들었어요. 좀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이 지금 계속 몇 달 내내 막 1년 넘게 계속 많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해요. 지금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 번역가님이 그냥 막 6개월, 3개월 일이 맨날 밀려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번역료가 너무 낮은 거다. 이제 번역료 올릴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번역료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료를 올리는 적절한 시기는 일이 좀 많고 이제 점점 너무너무 바빠질 때, 일이 계속 바빠질 때 올리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 번역가님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5년차 전에 이제 일감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여전히 계속 바쁘고 막 몸이 아프고 이상이 올 정도로 일을 계속 굉장히 많은 양을 지나치게 처리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체력이 한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 그 다음에 체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번역가가 번역 일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경우는 너무 많이 힘을 땡겨다 쓴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나이를 계속 먹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 점점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만약에 체력이 막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번역가의 생명력이 번역가의 그 수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허리 그리고 우리의 손목, 관절 얘네는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땡겨다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번역가의 체력이 곧 자산이고 아직 난 초보 번역가라서 내가 체력은 많은데 내가 이 체력으로 번역료를 계산했을 때 번역료가 너무 낮아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그 체력을 아껴서 차라리 내 시간당 요율을 올리는 게 낫지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지금 내가 번역료가 낮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12시간씩 일해서 나를 벌어 먹여 살려야 되라고 만약에 그 방향으로 하셨다면 1, 2년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롱런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예측도 아니고 그냥 팩트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미리 땡겨다 쓰면 있잖아요. 우리 몸값이 만약에 지금 계속 자기 개발하고 계시고 번역의 퀄리티가 번역의 수준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질 텐데 체력을 이미 많이 땡겨다 써버리면요. 나중에는 내 몸값이 높아져서 내가 더 높은 가격으로 번역 일을 처리하고 싶어도 그땐 체력이 딸려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번역가님들이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낮은 요율로 내 몸이 상할 정도로 많은 양을 처리하는 건 지금 번역가님께서 지금 자기 몸값을 너무 싸게 미리 땡겨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체력은 소중하니까, 우리의 몸값은, 우리 자산은 소중하니까 아껴서 너무 많은 양을 낮은 요율로 처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용돈이 필요해요. 생활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그 수준 정도만 하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번역료가 좀 많이 나자 하시면 가능한 한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좀 더 높은 번역료를 제시하시고, 너무 많은 양을 처리하지 마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 방식은 1년도 못 가요. 심지어 너무 질려서 일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체력은 자산이다. 자산 가치가 오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체력을 잘 써먹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우리의 체력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의 자산 가치를 올리고 우리 몸값을 올리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번역료 어떻게 올리냐.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부연 설명을 들어갈게요. 그럼 번역료 어떻게 올리면 되냐. 낮은 요율로 들어오는 번역권은 거절하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쭉 해왔던 곳인데요. 근데 솔직히 내가 알고 있었어. 번역료가 너무 낮아. 그러면 이제 번역 일이 좀 원활하게 들어오고 내가 여기 말고도 딴 데랑 일하면 돼. 그러면 이제 걔네는 깠다 하면 돼요. 커트,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잘라버리고 조금 더 높은 번역료로 내가 제시해서 계약한 그곳과 일을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요. 낮은 요율은 거절하기. 낮은 요율의 경우 그냥 아주 적은 양만 처리하기. 적은 양만 처리하기. 번역료 그리고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고객을 찾는 수밖에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고객이 가격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려주지 않아요. 끼케야 뭐 0.01 끼케야 뭐 0.01달러 정도를 올려주고 많이 올려주지 않아요. 많이 올려주면 뭐 좋은 건데 보통은 잘 안 올려준다는 거. 그냥 자르면 됩니다. 그런 에이전시는 자르면 되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0.07을 받고 있다. 달러로 0.07을 받고 있으면 그냥 한국 단위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90원을 받고 있어요. 영한 번역의 한 단어당 90원 받고 있으면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그 고객과는 110원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번역가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번역료를.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하라는 거죠. 약간 올리면 거기서 깎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높이 불러서 그쪽에서 너네 가격은 너 높아. 조금 깎아주면 안 될까? 뭐 내고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전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을 찾으면 됩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번역료를 올리는 방법이. 또는 새로운 고객이 알아서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번역 품질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서 먼저 나 너랑 일하고 싶은데 너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그럴 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라라는 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낮은 요율 거절하고 새 고객을 찾아서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라. 뭐야 싶으시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 번역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으면서 경험한 바도 이렇고 이미 이 업계에 오래 계신 다른 선배분들도 이런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번역료를 올려줘야겠다. 내가 번역 에이전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번역 에이전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번역가는 번역료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어느 조건일 때 번역료 인상이 일어날까요? 그거 우리가 또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떤 일을 줄 때, 또는 어떤 번역가에게 얘한테는 번역료 더 줘야 돼. 언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쵸? 보통 전문 분야일 때 일반 번역보다는 보통 번역료를 더 책정합니다. 전문 분야니까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요.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번역가가 5명밖에 없어. 근데 일은 막 100명이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 공급이 부족하다.
요런 경우에 번역료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번역가가 아주 유명해. 이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이렇게 번역가 인지도가 있는 경우 번역료를 높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번역가 각 개인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번역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전문 분야가 도대체 뭐야? 어느 정도 번역 업계에 최소한 1, 2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전문 분야 보통 이제 법률 번역, 의학 분야, 그리고 엔지니어링. 법률 번역 뭔지 아시죠? 의학도 아시죠? 엔지니어링, 뭐 기계, 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토목, 농업, IT, 군사 등 이런 게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금 평소에 우리가 듣기 힘든 분야들, 이런 분야가 전문 분야인데 요런 것들을 번역을 하려면 아무한테나 이게 안 맡겨져요. 그리고 가끔 맡겨질 때도 있는데 그때 딱 본문 내용을 봤을 때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그런 일감이 들어오면 보통 번역가들이 그거는 이제 못한다고 거절하거든요. 요런 분야들을 번역을 하려면 전문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뭐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곳에서 평생교육원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 상반기, 하반기별로 이런 전문 분야의 교육들이 있어요. 법률 번역, 아니면 뭐 특허 번역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이수를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학비가 비싸다는 거. 아무튼 얘는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문교육 이수를 했을 때 내가 그 번역 일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국내 대학원, 대학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초보 번역가 일감 받는 그 방법, 유료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또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 인지를 해야 돼요. 전문교육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꼭 내가 어떤 전공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어떤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내가 이런 과정을 이수했어요 라고 내 실력을 증명하고 거기서 땡 끝나면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법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영미법, 입문 관련 서적도 보고 또 그 미국법 입문 과정을 그 코세라에서 온라인 그 무크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수료를 했어요.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수료할 수 있는 과정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료를 했고 이런 과정들을 링크드인이라든지 본인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기록으로 남겨서 포스팅할 필요가 있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활동을 기록하는 목적도 되지만 그 분야의 번역가가 필요할 때 그 포스팅이 검색 결과에 같이 떠서 나를 추천을 해주는,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작성했던 그 포스팅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일감을 또 받을 확률이 같이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린 보통 이런 경우에 번역료를 올려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 뭐냐 도대체. 이 분야를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신문기사에서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헤드라인만 봐도 특히 테크놀로지, IT 쪽을 보시면 요즘 어쩌고 저쩌고 한 분야가 급상 떠오르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새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 분야 업계에 인재가 부족해서 인력난, 뭐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쪽 분야를 처리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야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인 거죠. 저도 최근에 책을 하나 구매했는데 그 김미경 강사님이 쓰신 책이래요. 세븐테크라고 2월 초에 오더라고요. 책을 미리
주문을 받던데 세븐테크 보니까 뭐 막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뉴스 틀면 맨날 떠드는 그 키워드들이에요.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또 뭐였지? 하여간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요즘 그게 뜬다던데? 라고 하는 광고만 봐도 계속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야들. 그 분야가 지금 그 분야를 처리하는 전문가가 없는데 그 분야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급이 부족한 분야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이런 전문 분야, 법률, 의학, 엔지니어링 어쩌고저쩌고도 전문 분야이고 현재 공급이 그 어쩌고저쩌고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NFT 뭐 그 새로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들 관련해서 서비스, 상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텐데 그 분야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 분야를 만약에 번역을 해야 되면 그 번역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분야들이 공급이 부족한 분야이다. 그런 분야 공부를 해놓으면 몸값을 올릴 수가 있다. 우리가 굳이 싼 값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팔 일은 없죠. 우리 전문성을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틈새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가인지도 나는 안 유명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알리면 됩니다. 내가 나를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요즘 전문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것, 살펴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런 것들이 검색 결과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고 링크드인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내가 나를 알려야 세상에 나라는 번역가가 있는 걸 압니다. 번역가님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바쁘시겠지만 본업이 번역가이신 분들은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스스로 알려야 된다. 그리고 번역가님들이 막 맞춤법 공부도 하시고 번역 공부를 이미 그 경력이 있으신데도 번역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번역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실력이 출중한 게 업계에 소문이 쫙 퍼져요. PM들, 프로젝트 매니저들끼리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들도 이직률이 꽤 높거든요. 한 2년, 2, 3년이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1년마다 바뀔 때도 있고. 그래서 선임 후임들이 이 번역가 괜찮아라고 아마 이미 표기를 해놨을 확률이 높아요. 이 번역가는 번역을 잘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바빠. 이 사람은 번역가가 뭐 그냥 평균보다는 넘는데 뭐 이래. 아마 그런 기록들이 그 사람들 가지고 있을 텐데 내 번역 실력이 좋아지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업계에. 그리고 만약에 저는 번역 실력이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일감을 아직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은 링크드인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의 번역 샘플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도 같이 남겨놓으시고 이메일 주소 같은 거 그래서 수시로 메일 확인하셔서 그 사람들이 귀신같이 잘 찾아옵니다. 실력 있는 번역가들. 이 사람들 번역 에이전시는 항상 목말라 있어요. 잘하는 번역가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번역 실력을 계속 향상하면서 그 향상하고 있는 과정을 링크드인, 네이버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이런 SNS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알려야 사람들이 세상이 내가 있는지를 안다. 인지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려놓으면 번역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고 이 사람 프로필이 링크드인에 있고 이런 걸 기계가 같이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 누가 영한 번역가를 찾고 있다고 쳐보면 그 영한 번역에 관련된 동영상을 올렸고 그 관련된 뭐 어떤 기록이 다양하게 있고 하면 그 사람의 그 검색 결과가 위로 뜬다는 거죠. 구글에서 만약에 검색을 하면 상위에 노출이 된다. 아무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협상 능력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급박한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급박하대요. 근데 번역료는 별로야. 그럼 우리가 굳이 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연휴야, 구정이야.
남들 다 쉬는데 그때 일하래. 근데 번역료는 더 싸거나 그냥 평균에 내가 보통 받던 번역료랑 똑같아. 그럴 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급박한 프로젝트고 지금 이 연휴이기 때문에 내가 할증료를 이렇게 요구할게. 할증료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돼. 할증료 안 받아줄 거야 하면 뭐 그냥 본전인 거고. 근데 우리가 사실 남들 다 쉴 때 일하면 할증료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난이도가 높은 주제, 굉장히 이건 전문적인 주제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오면 번역료, 그것에 상응하게 번역료가 높은지 안 높은지 계산하시고 더 번역료 인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고 좀 전문적이고 이거를 처리하는데 내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에 상응하는 번역료 인상을 요구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번역을 해야 되는 주제가 어렵건 쉽건 일괄적인 번역료를 요구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이미 제시하는 일반 번역료가 수준이 높아요. 영한 번역이 뭐 0.14, 0.15라든지 그런 분들은 내용이 쉽건 어렵건 그냥 그 가격으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평소에 뭐 0.08, 0.07 또는 그것보다 더 낮은 달러로 영한 0.07, 제가 그게 센트가 헷갈리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지금 번역료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난이도도 올라가고 내용도 전문적인데 그 전에 받던 가격이랑 똑같이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가님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난이도, 그리고 이거 작업하면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하는 애들 돈 더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결론은 번역료를 어떻게 올리냐? 낮은 요율로 들어오는 일은 거절하세요. 거절 못해요. 저 지금 용돈 필요해요. 생활비 필요해요. 하시면 좀 적은 양만 처리하세요. 왜냐면 우리 체력이 우리의 자산이고 지금 내 자산의 가치가 낮다고 해서 이걸 막 싸게 대량으로 막 갖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내 몸값이 점점 올라갈 텐데 나중에 팔고 싶어도 체력이 안 돼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은 체력이고 이걸로 맨날 땡겨다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왜냐면 번역이라는 이 노동이 굉장히 고되고 허리가 한번 망가지면 쉽게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어깨 뭉침 굉장히 심하죠,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있는 분도 많고 우리 몸이 한번 망가지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냥 그렇게 땡겨다 쓸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도 요율을 좀 더 높은 요율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내가 진행하는 걸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조금 더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속 계약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번역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구글 서치도 해보고 요래저래 알아봤는데 제가 찾은 방법은 이게 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본 바도 경험을 해보고 나서 깨달은 바도 이렇고, 네, 이렇게 오늘 번역료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현재 강의가 2개예요. 초보 번역가 일감 받는 방법, 그리고 번역가 이해하기. 이 강의 남겨놓은 그 창에서 상세 내용 창에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제가 앞으로 강의를 또 만들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계속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으로 유료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있으면 댓글로도 함께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